자, 235쪽에 이제 문제 30번으로 갑니다. 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시기에 관련된 설명이다. 자, 틀린 건 돼 있는데 1번. 자, 경매에서 자산을 취득할 경우 경매인의 매각주권에서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맞죠? 고조에서 항상 경매대금 완납일을 합니다. 두 번째. 자, 대금 청산일은 이제 실제로 대금을 전부 다 주고받은 날로 하는 거죠. 얘도 맞네요. 세 번째,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는 어음을 받은 날이 아니고 실제 어음이 결제된 날로 하죠. 그래서 어음 결제일로 합니다. 네 번째,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할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완납했다면 그 대금 완납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그건 아니죠. 이게 완성되거나 이제 확정되지 않은 자산이었다고 하면 그것이 완성되거나 이제 확정된 날로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로 하게 됩니다. 얘는 틀렸네요. 5번. 자, 환지처분으로 권리 면적이 증가되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인데 이 5번을 좀 보죠. 이 환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환지가 되었을 때 첫째는 환지 면적의 변동이 없냐. 둘째는 환지 면적의 변동이 있냐. 그래서 변동이 있다는 건 이제 증환지가 되거나 감환지가 된 거죠. 이때 그럼 면적의 변동이 없으면 이때가 취득한 날 환지 전 취득일로 해요. 환지 전 취득일로. 다만 면적의 증가나 감소가 있게 되면 이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그 매매 시점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정답 1번이고요. 자, 31번도 가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와 취득 시기로 틀린 것은 1번. 자, 민법상 점유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면 등기 접수일이다. 아니죠. 이게 이제 시효취득인데 이 시효취득은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제일 먼저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휴 가서 자, 20년이 지났다라고 할게요. 하게 되면 양도세 입장은 이 점유한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되고 취득세 입장은 20년 지나간 날. 그래서 취득세는 20년 지나간 날, 즉 시효 완성일을 취득일로 봐요. 그럼 지금은 양도세니까 점유 개시일로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나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록 접수일로 명의 개설로 해요. 이때 부동산은 등기를 하니까 등기 등록 접수를 하지만 주식은 등기하지 않죠. 해서 명의 개소일로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해서 항상 원칙이 대금 청산일인데 그 전에 이미 등기되면 이제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자,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 1 사용 수익일 중에 가장 빠른 거죠. 그래서 항상 장기할부는 무조건 셋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해야 됩니다. 5번. 자, 상속에 의해서 받았다. 상속 개시일로요. 그럼 증여받은 언제입니까? 증여받은 날로 할 수 있겠죠. 정답이 잘못되고 1번. 그렇죠. 자, 넘겨서 이번에는 문제 33번 갑니다. 33번. 자,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와 취득식으로 틀린 건 뭐냐? 1번. 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대요. 분명히 매매가 되면 원칙이 대금 청산일인데 그때까지 대금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다면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를 합니다. 다만 주식은 명의 개소일로 하겠죠. 두 번째, 증여받았대요. 증여받은 날. 이게 취득세의 경우는 증여계약일로 하지만 양도세는 전부 다 증여받은 날로 합니다. 세 번째,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됐다. 자, 이 장기할부도 빠른 날인데, 자, 볼게요. 제가 이 장기할부도 빠른 날이고, 이 수용되는 것도 빠른 날이에요. 근데 장기할부하고 수용하고 어떤 차이냐? 장기할부는 일명 소인사, 첫째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과 그 다음에 둘째 인도일과 셋째 사용수익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된 거는 대금 청산일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 셋째,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그래서 장기하면 일명 소인사예요. 소인사. 요 중에서 빠른 날이고요. 수용은 대, 수, 소 중에서 빠른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건 소인사, 밑에 건 대소, 이런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했대요. 똑같죠. 등기 등록 접수를 합니다. 5번 상속 언제? 상속 개시일로 하겠죠. 자, 34번 더 가볼게요. 다음은 양도 소득세에서 양도 시기와 자, 취득 시기를 설명한 겁니다. 내용 중 역시 옳은 거네, 옳은 거. 일단 기억번. 자, 개인 간 거래 시는 원칙이 계약상 잔금일로 하죠. 항상태 원칙은 사실상 원칙은 대금 청산일로 하죠. 그래서 대금이 다 완납된 날로 해요. 대금 청산일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잔금 지급은 마쳤으나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로 합니다. 이거 맞죠? 그죠? 그래서 항상 대금은 다 완납되는데 그때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것이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로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민법상 시효 취득은 점유 개시일 내에도 맞죠? 그죠? 네 번째,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해요. 맞죠? 맞네요. 몇 번, 자가건설 건축물은 이제 사용 검사 필증이 아니고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하죠. 그래서 사용 검사 필증이 아니고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합니다. 몇 번, 자,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계약을 아니에요. 증여받으면 이제 증여받은 날. 이게 취득세는 증여계약일, 양도세가 증여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죠? 니은, 디귿, 리을 3개. 자, 또 넘겨서 자, 35번 같은 거 가볼게요. 이 35번 같은 패턴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 보통 이제 매매가 된 건데 그 매매가 되면 양도세는 원칙이 대금 청산일로 해요. 근데 대금 청산일이 없다든가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해요. 그럼 정답은 일단 4번인데 왜냐고요? 대금 청산일이 현재 명확하지 않잖아요. 않으니까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합니다. 하는데 35번 같은 패턴의 문제가 나면 거의 정답은 이 등기 등록 접수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해서 원칙보다는 전부 다 언제 그 등기를 답으로 하는 문제가 훨씬 많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38번 갈게요. 문제도 쉬우니까 38번. 답은 양도 소득세에서 양도와 취득 시기다. 틀린 겁니다. 1번. 민법 제245조 1항에 의해서 시효 취득 부동산 언제입니까? 점유 개시일로 하죠. 그죠? 아까 얘기했어요. 항상 취득세는 20년 지나간 날, 양도세는 점유 개시일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금 얘도 얘기했죠? 공익사업에서 수용됐다. 언제? 대금 청산된 날, 수용 개시된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요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일명 대수소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합니다. 3번, 자, 증여로 인해서 취득한 경우는 증여받은 날로 합니다. 상속은 이제 상속 개시일로 하죠. 4번,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어요. 그럼 어음 받은 날이 아니고 이제 실제 어음이 결제된 날로 합니다. 5번, 매매로 이전한 부동산이 매매 원인 무효로 인해서 자, 환원되었다면 환원된 때다. 아니에요. 이게 매매 무효가 되면 당초 취득일로 합니다. 당초 취득일로 하지 절대 매매 무효된 날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 취득일로 하도록 합니다. 자, 하나 더 갈게요. 39번 갑니다. 되게 쉽네요. 근데 이런데도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오면 되게 좀 불안불안해요. 자, 다음 사례에서 양도 소득세의 양도한 취득 시기는 보니까 자,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2004년 5월 3일, 그 다음에 상속개시일이 5월 4일,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일이 4월 6일, 보상금 받은 게 9월 15일, 수용된 게 9월 1일, 등기한 날이 9월 13일. 그럼 얘가 지금 보니까 결국은 상속받아서 수용된 것 같아요. 그럼 상속받으면 일단 상속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언제? 상속받은 날.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세율, 양도세 세율에서 기간 따질 때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가는 거지만 그 외에는 다 상속 개시일부터 따져요. 그러면 얘가 상속 개시가 취득한 날로 5월 4일 되고 자, 수용됐네. 자, 수용되면 셋 중에 가장 빠른 날로 해요. 언제? 그죠? 대금 청산일.
그 다음에 수용개시일, 그 다음에 등기접수일. 그래서 일명 대수소 중에서 가장 빠른 겁니다. 자, 대금 청산일 뭐냐고요? 그 보상금 받는 날 9월 15일, 그 다음에 수용된 게 9월 1일, 그 다음에 등기한 게 9월 13일. 그럼 제일 빠른 게 뭡니까? 수용 개시일, 9월 1일.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양도시기까지 정리해 봤고요. 이제 40번부터는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되게 많아요. 이 40번부터 이 계산 형태가 뭐 세율까지 다 합쳐서 이것저것 다 합쳐서 몇 번까지냐면 무려 그죠? 94번까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양도세 이제 계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쭉 정리해 볼 건데 일단 공식 한번 적어 볼게요. 한번 공식을 적어 놓고 하나씩 정리할게요. 자, 일단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인데요. 공식만 먼저 쭉 적어 놓고 갈게요. 일단 공식은 일단 시작은 양도가액입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빼기 취득가액을 빼죠. 빼기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를 빼면은 양도 차익이 나오죠. 양도 차익. 빼기 자 장기 보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뺍니다. 빼내면 양도 소득금액. 양도 소득금액이 나오고 또 빼기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이걸 빼내면 과세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계산돼. 일단 계산 공식에 대한 문제부터 갈게요. 자, 40번인데요. 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오른 거. 이건 뭐 볼 거 없죠. 4번 5번이에요.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비용. 이 필요경비는 이 두 개를 합쳐서요. 이 취득가액하고 기타 필요경비를 합쳐서 한꺼번에 이제 필요경비라고 해요. 한꺼번에 그냥 필요경비라고 또 합니다. 한꺼번에 필요경비라고 돼요.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보죠.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 괄호에 들어갈 거 뭐냐. 자, 양도차익 나오면 그 다음 무조건 뭐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금에서 뭘 빼요? 기본공제를 빼면 돼요. 그래서 장기보유 공제, 기본공제. 이런 거는 솔직히 글쎄요. 너무너무 쉽다. 그죠? 자, 그럼 일단은 그럼 여기서 양도차익까지 먼저 볼게요. 이 양도차익까지 구하는 걸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제가 다시 복습하는 건데 양도차익까지 구하는 방법의 원칙은 항상 실지거래가, 실거래가 원칙, 실지거래가가 대원칙이에요. 다만 이 실지거래가가 없거나 얘가 불분명하다면 일단 예외 규정을 써요. 써서 뭐합니까? 추계예요. 추계. 그래서 항상 원칙은 실거래가 원칙이지만 실지거래가가 불분명한 추계합니다. 이때 자, 추계 방법, 추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절대. 해서 1순위가 뭡니까? 매매사례가. 매매사례가. 2순위가요? 감정가. 3순위가 환산취득가. 4순위가 기준시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법정 순서가 바뀌면 돼요. 매감환기. 매감환기에서 순서가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원칙부터 가봅시다. 그럼 옆으로 가면 다시 양도가격 빼기 자 취득가격 빼기 자 기타 부대비용은 양도차익이에요. 이렇게 공식이 수반돼요. 그럼 이제 양도가격도 무슨 양도가? 실지양도가죠. 실지양도가 빼기 취득금액도 실지취득가 빼기 비용도 당연히 실지비용.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걸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 실지양도가부터 가보죠. 실지양도가는 어떤 겁니까? 실지 받은 금액. 실지 받은 금액. 내가 실지 이 받은 금액이 요게 실지양도가가 돼요. 다만 양도했는데 그 양도가 부당한 양도였다. 부당 양도면 그때는 실지 받은 금액이 아니고 시가라고 하게 돼요. 시가에 의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자, 취득가액이에요. 실지 취득가액은 첫째 매입했으면 매입가격, 직접 줬으면 건설가액. 그래서 매입가액이나 건설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요.
다만 이 매입했을 때 몇 번 얘기했던 거죠. 뭐는 포함하고 그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해요. 할인 차금은 포함을 하고, 둘째 부당행위로 인한 시가초과액. 시가초과액은 제외합니다. 두 번째, 자 소송비 등도 포함해요. 소송비용 등도 포함해요. 다만 소송비용이 이미 타소득에서 공제받으면 그땐 제외합니다. 그땐 제외해요. 셋째, 당사자가 발생한 약정이자 얘도 포함해요. 약정이자도 취득금액에 포함해요. 근데 얘가 약정이자가 아니고 연체이자였다. 연체이자면 역시 제외합니다. 물론 은행이자도 제외해요. 은행이자 같은 것도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타 상각비, 뭐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포함이 돼요. 얘가 상각비인데 얘도 똑같아요. 이미 타소득에서 공제받았다라고 하면 역시 이대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노랗게 쓴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제 비용인데, 자, 실제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고 자본적 지출, 둘째 뭐가 있고 양도비. 그래서 이 두 비용이 돼요. 다만 자본적 지출과 반대말도 있어요. 뭐 있습니까? 수익적 지출. 이거는 해당이 없죠. 반드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만 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추계가 됐다. 자, 추계가 되면 기억할 게 있죠. 뭐 있어요? 추계되면 이 실제 비용 대신 뭐예요? 비용도 얘는 비용을 일로 올게요. 비용은 뭐예요? 이거 대신 계산공제. 그래서 항상 매감환기 되면 계산공제예요. 그래서 토지건물 주택은 3%입니다. 그죠? 토지건물 주택은 3%. 어떻게 취득 당시 정부고시 금액의 3%. 물론 미등기가 되면 0.3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7%고요. 기타는 1%인 것도 있어요. 전부 다 취득 당시 정보고시 금액이죠. 주의할 건 일단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이것만 먼저 생각해요. 토지, 건물, 주택은 일단 기본이 3%, 미등기는 0.3%만큼 적용해요. 자, 문제 바로 갑니다. 이제 42번 가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질 거래가액에 의해서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일단 1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이거 양도비가 돼요. 두 번째는 납세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하는 법률상 부담한 재건축 부담금, 자, 부담금은 자본적 지출로 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양도비하고 자본적 지출인데 솔직히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얘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자본적 지출은 대충 봐서 금액이 커 보이는 거, 금액이 큰 거. 양도비는 대충 봐서 금액이 작아 보이는 거. 이렇게 구분하면 쉬워요. 그래서 금액이 커 보이는 건 자본적 지출, 금액이 작아 보이는 건 양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양도자산의 이용편 위한 비용, 얘도 양도비가 돼요. 4번 양도자산 취득한 후입니다. 이게 취득 중에 발생된 소송비는 취득금액에 포함되는데 이제 취득 후에 발생한 소송비, 자, 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잘 봐요. 그때 그 비용으로서 자,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에 있어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이미 필요경비의 사안입니다. 이미 타소득에서 공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미 타소득에서 공제받으면 더 이상 공제받을 게 없어요. 그럼 얘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없습니다. 5번 자산 양도에서 직접 지출된 공정비용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만 이미 타소득에서 공제받으면 더 이상 공제받지를 못하니까 포함될 수가 없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이제 문제 44번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양도 혹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부나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경정서에 해당한다. 즉 실질거래가가 불분명하면 다 추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추계해요? 매감, 환기입니다. 두 번째,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해요. 다만 이 2번은 취득가액일 때만 매감, 환기지. 이게 물론 양도금액도 추계 가능해요. 다만 양도금액 추계할 땐 매감기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금액은 매감환기요. 양도금액은 매감기로 합니다. 매감기. 세 번째, 매매사례 가액은 양도일 혹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을 때 그 가액을 말하고, 네 번째,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기준을 현재 양도일 혹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입니다. 감정가액의 최고액이 아니에요. 세 번째, 다섯 번째,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지만 취득가액 추계할 때는 적용한다. 바뀌었어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추계할 때 적용하지 양도금액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5번이겠죠. 그렇죠. 5번. 자, 45번 가볼게요. 꽤 긴데요. 다음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통지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자, 실질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한 때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며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2번. 방금 앞에 봤던 거죠. 매매사례가액은요, 양도 혹은 취득을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가 있을 때 그 가액을 의미하죠. 3번 갑니다. 자, 얘도 앞에서 본 건데 감정가액은 양도 혹은 취득을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장해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감정가액의 아까 평균액이었지 감정가액의 최고액이 아니에요. 3번 답이고 4번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 등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으로 환산한 거다. 그걸 굳이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이 환산가액은요. 가액은 양도가액이에요. 이 양도가격이 실질 양도가가 되건 추계가 되건 관계없어요. 양도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양도시 기준 시가분의 취득시 기준 시가 이렇게 해서 항상 양도 당시 기준 시가 곱하기 취득 당시 이렇게 해서 요 내용으로 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한다. 5번. 자,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혹은 기준시가를 할 경우 필요경비는 계산공제합니다. 다만 이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할 경우 환산가액 플러스 계산공제액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보다 적으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요건 이제 뒤에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 경우만 돼요. 자, 양도가격이에요. 빼기 취득금액 몰라. 그럼 추계하죠. 매감. 근데 매감도 안 돼요. 그 건너뛰고 환산가예요. 환산가를 씁니다. 환산가를 쓰면 빼기 계산공제하죠. 이렇게 하면 양도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또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양도가격에서 빼기 환산가 대신 뭘 넣고 자본적 지출 빼기 계산공제 대신 뭘 넣고 양도비 실제 발생된 비용을 넣는 거예요. 왜? 취득금액은 몰라도 실제 쓴 돈은 안다 이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양도책 구했더니 얘가
양도차익비보다 더 적게 나오더라 이거야. 적게 나오면 이거 안 쓰고 이걸 대신해서 쓸 수 있어요. 뭐 대신? 환산가하고 계산공제 대신 자본적 질과 양도비를 대신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건 3번일 거고요. 자, 46번은 솔직히 많이 보던 건데 봅시다 얘도.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한데 장부 등에 의해서 취득 당시 해당 자산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경우 소득세법상 추계 방법의 적용 순서로서 옳은 겁니다. 기업번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 있는 자산은 매매사례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은 환산가입니다. 환산가 끝에. 그 다음 디귿번은 감정가액이고 니을번은 기준시가고. 이게 20회 때 나왔던 건데 매감환기 찾으면 돼요. 매감환기 이런 거 틀리면은 죄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2번. 자, 47번 갑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죠. 1번. 양도 소득 금액은요.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를 뺀 금액이다. 아니지.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용제를 뺀 금액이 양도 소득 금액이에요. 틀렸네. 그 답 2번. 거주자가 비서명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 보유 보용제액은 양도 차익에서 일정한 공제를 할 수 있고 기본 공제액은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장기 보유는 3년 이상 보유돼야 공제됩니다. 세 번째. 거주자인 을이 양도로부터 소급해서 5년 내에 그의 아들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의 양도 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증여자, 즉 갑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해요. 그래서 2월 과세는 항상 넘겨서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가지고 계산하게 되죠. 네 번째,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경비를 뺀 금액이 돼요. 다섯 번째, 100분의 70의 양도소득세를, 즉 미등기인데요. 이런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절대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미등기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절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1번이죠. 1번.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은 장기보유공제를 뺀 금액이 되게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48번도 가봅니다. 48번 갑니다. 자,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자산별 양도가액과 자,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겁니다. 1번. 자, 취득가액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가액 순서는 매, 감, 환, 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특수관계인 간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도 인정되면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인다. 시가로 하죠. 시가. 그래서 항상 부당하게 하면 시가로 해요. 시가. 세 번째.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하면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에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요. 취득가액도 똑같이 기준시가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해서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등기된 건물, 뭐 주택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죠. 미등기는 0.3%가 될 거고요. 그죠? 5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 부가세 포함됩니다. 및 재산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안 돼요. 제가 이 포함되는 비용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여기다 쓰다 지울게요.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다음 상속세, 그다음 증여세인데요. 이런 것들은 절대 비용으로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하고 이 등록 면허세는 해당되지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절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답이네요. 그죠? 답. 자, 이번에는 50번으로 가볼게요. 우측에 50번. 자, 50번. 자, 실질거래 가액 방식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자,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겁니다. 첫째,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해선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입니다. 다만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상 필요 경비에 산입 등을 제외합니다. 어쨌든 취득에 관련된 비용도 취득 금액에 포함돼서 여기 있죠. 아까 소송비. 그래서 이 소송비는 취득 중에 발생된 소송비가 돼요. 이게 취득한 이후에 발생된 거는 자본적 지출바여서 취득 중에 발생된 소송비가 됩니다. 두 번째, 자, 부당행위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부당행위로 인한 시가초과액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죠? 세 번째, 매입 시 발생한 현재가치 할인 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로 산입된 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미 타소득에서 공제받은 거 다 무조건 해간 이 문장 사업소득 필요 경비로 산입했다. 이 얘기 나오면 다 제외해요. 전부 다 제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부 다 제외시킵니다. 전부 다. 네 번째,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로 산입된 거 나와죠. 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다 제외하게 됩니다. 5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그 가액을 확정할 때 이자 금액도 포함돼요. 다만 그 이자가 아까 했죠. 연체 이자나 은행 이자면 절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지금 계속 나온 게 이거네요. 그죠? 이미 타소득,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은 거 제외한다.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은 거 제외한다. 항상 해서 기타, 여타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은 거 전부 다 제외합니다. 전부 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답은 3번. 그죠? 자, 51번도 가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집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산정할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방금 얘기한 거 나오네. 1번. 주택 취득 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죠. 그래서 분명히 당사자 간에 발생된 약정이자만 되지 연체이자나 은행이자 같은 건 절대 해당이 없죠. 그 답. 두 번째. 취득 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 차손, 일명 채권 매각 차손은 해당이 없죠. 얘는 양도비가 돼요. 세 번째는 양도 전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방 확장 공사 비용, 얘도 가능합니다. 얘도 양도비가 돼요. 아니죠. 이건 자본적 실리겠네. 네 번째,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얘도 양도비가 돼요. 5번, 공인중개사에게 지출한 중개보수, 얘도 양도비가 됩니다. 1번, 그래서 은행 이자만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죠. 없다. 자, 넘어가서 이제 53번 가볼게요. 53번입니다. 문제 다 양도차익 구하는 문제네요. 전부 다. 자, 53번. 실질거래 가액 방식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1번. 자,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해선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 또 취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취득가액, 환산가액에 의해서 산정할 경우 보유기간 중에 자본적 지출 및 양도 직접 비용을 비교해서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다. 아까 이거죠. 그래서 환산가액을 대신해서 뭘 쓰고요? 자본적 지출. 계산 공제 대신 뭘 쓰고? 양도비에서 두 개 비교해서 둘 중에 양도 차익이 작게 나오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취득 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그 가액을 확정할 때 그 이자 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 양도 자산의 보유 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다 나오죠. 이제 다른 사업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로 산입된 게 있다. 그땐 제외요. 그땐 다 제외합니다. 5번.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에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었다면 이를 취득 금액에 포함한다. 아니요. 이미 나왔잖아요. 사업소득이라고. 이미 타사업 소득 등이 나오면 어쨌든 무조건 다 제외. 전부 다 나오면 다 제외시켜버려요. 다 제외합니다. 포함하지 않게 돼요. 절대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자, 또 가볼게요. 54번 갑니다. 자, 실질거래가액 방식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 중 틀린 거죠. 1번. 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절대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절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을 보여놓는 기간 중에 자산 재평가법에 따라서 재평가 또는 임의로 재평가했을 경우 재평가액에 불구하고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한다. 이게 뭐냐면요, 양도세는 절대 자산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재평가액이라고 나올 리도 없고 나와서도 안 돼요. 이 재평가된 금액에 의한다는 것은 등록 면허세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기억해 보면 이 등록 면허세가 감가상각이나 재평가로 인해서 금액이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에 의한다. 얘만 그렇지 그 외의 세금은 전부 다 당초 취득 당시 금액, 전부 다 당초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합니다. 네 번째,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비로소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됐다. 또 나왔죠. 항상 이 사업소득 금액 계산 이거 나오면 다 제외합니다. 5번, 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해서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항상 이렇게 부당하다, 이 부당하다고 튀어나오면 다 시가입니다. 전부 다 시가에 의해서 계산하게 돼요. 전부 다 시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55번도 보죠.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서 자,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게 종류가 되게 많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외우기는 힘들고 대략 봐서 금액이 커 보이는 건 다 뭐가 돼요? 자본적 지출. 금액이 작아 보이는 건 대부분 양도비예요. 그럼 1번, 본래 용도 변경에 의한 개조비. 개조하려면 돈 많이 들죠. 두 번째, 엘리베이터 설치도 돈 많이 듭니다. 세 번째, 신고서 작성비. 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네 번째, 장애 철거비도 겁나 많이 나가죠. 5번, 계량과 확장 증설 등에 대한 비용. 얘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3번이 그나마 비용이 좀 적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양도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56번도 가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가입니다. 과가 아니고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혹은 취득가액을 추계 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내용 중 자, 틀린 겁니다. 1번. 자, 계속 얘기한 거예요. 양도 혹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부나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 결정,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즉 실질거래가가 불분명하면 추계할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써요. 다만 이건 취득금액일 때요. 이게 양도금액이라고 하면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즉 환산가가 없기도 합니다. 양도금액은. 세 번째, 자, 매매사례 가액은 양도 혹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 있는 자산에 매매가 있을 때 그 가액을 말합니다. 네 번째, 감정가액은요, 해당 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기준일 이 양도일 혹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이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의합니다.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할 수도 있죠. 5번. 자,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하지만 취득금액 추계할 땐 적용 안 된다. 틀렸죠? 아까도 봤잖아요. 이게 분명히 양도금액 추계는 환산가가 없어요. 다만 취득금액 추계는 적용하죠.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5번. 자, 57번 갈게요. 57번은 기준시가에 대한 건데 요거 잠깐 얘기할게요. 이제 요거 좀 지우고. 기준시가는 이제 정부가 고시한 금액인데요. 정부가 고시한 금액인데 용어 설명을 잠깐만 한다면 이거죠. 자, 정부가 고시한 금액, 정부 고시가인데
이 정보고시가액인데, 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정부가 고시한 금액인데 다만 차이점은 시가 표준액은 이제 지방세에서 쓴 용어고 기준시가는 국세에서 쓴 용어예요. 용어상 차이가 있지 내용은 같아요. 그 어떤 거냐? 같이 봅시다. 정부가 정한 땅값 뭐라 불러요? 개별공시지가. 자, 정부가 정한 집값,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말만 바꾸면 돼요. 공동주택 가격에서 개별이나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건물은 어떻게 해요?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 국세청장 고시가액 이렇게 하죠. 다만 이 건물 금액은 조심할 게 있어요. 이 국세에서 이 건물 금액인데. 건물은 두 가지로 구분해요. 이게 일반 소유, 일반 건물인지 아니면 지정 건물인지. 일반 건물하고 지정 건물인데 이게 일반 건물이라면 국세청장이 금액을 고시하되 건물 금액만 고시해요. 건물 금액만 고시합니다. 하지만 얘가 지정 건물이라면 국세청장께서 건물 금액하고 토지 금액을 합쳐서 한꺼번에 고시해요. 건물 금액과 토지 금액을 합쳐서 한꺼번에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1번. 자, 주택의 기준 시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이다. 그죠? 그게 아파트면 공동주택 가격이다. 두 번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였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해서 세무서장이 평가합니다. 그죠? 세 번째, 아파트 분양권 쉽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얘는 취득이라고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 중도금이죠. 에다가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네 번째, 지정지역 내 오피스텔 혹은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상황, 위치 등을 참작해서 매년 한 번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 산정 고시한 가액으로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 건물이면 건물 금액만 고시하고 지정 건물은 토지 금액과 건물 금액을 합쳐서 한꺼번에 고시해요. 5번. 자, 토지의 기준 시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 공시지가로 합니다. 절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이거 나면 안 돼요. 이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얘는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 따질 때만 이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고 나오지 그 외에는 절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재산세만 그렇고 다만 이 토지가 투기, 지정지역, 지가 급등지역이라고 하면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배율이라고는 있어요. 근데 이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한다. 이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요. 이제 문제 58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할게요.